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격 떨어진다 할 때 격이라기보다는 영어의 표현 도구 중에 하나인 문법적 격, 케이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 영상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가끔 복격이라는 용어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어에서 복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표에서와 같이 영어의 격은 엄밀히 주격, 목적격, 소유격 딱 이 세 가지로 한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사람들이 이 격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왜 만들어낸 걸까요? 사실 영어 사람들은 애초에 이 격이라는 문법적 개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격은요, 애초에 이와 같은 대명사에 적용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대명사는 수많은 명사들을 대신해서 쓰는 게 대명사죠. 그러니까 그 쓰임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당연히 겁나게 많겠죠. 문장 중간중간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는 문장에서 어디 쓰이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 세 군데서 다 쓰이니까 그 빈도는 더 많아졌겠죠? 그런 와중에 문법적 식별수단인 토시도 거의 안 만들어 놓은 영어에서 이러한 대명사를 주어 자리 또 목적어 자리에 똑같은 왁구로 써버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헷갈리겠죠? 어떤 이가 행위를 한 사람이고 또 어떤 이가 당한 사람인지, 극단적으로 누가 죽였고 또 누가 죽임을 당했는지 등의 문제는 당연히 안 헷갈리게 명확하게 구별해서 말해줘야겠죠? 그래서 애초에 만들어놨던 이 원래의 대명사들의 스펠링들을 목적어 자리에서 써먹을 때는 안 헷갈리라고 이렇게 다른 스펠링과 발음으로 구별이 되도록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리값에 따라 묵시적인 토시에 의해 의미를 인식하는 영어식 의미 생성 원리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짓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격이라는 용어를 통해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딴 식으로 기억하고 부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대명사의 이 왁구들을 쓰는 것이고 또 목적어 자리에는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와는 다른 왁구인 이 왁구들로 구별해서 쓰는 겁니다. 격, 케이스라는 문법 개념은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또 문법적인 설명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주어 자리 이 왁구들 또 목적어 자리 이 왁구들 외에 추가적으로 나의, 너의, 그의 등의 의미 또한 구별해서 표현하기 위해 my, your, his 등과 같은 이러한 왁구들도 만들어냈고 이건 문법 용어로 소유격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참고로 Tom, boy, the dog과 같은 일반 명사에 탐의, 소년의, 그 개의와 같이 뭐뭇의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 apostrophe s를 붙여 Tom's, boys, the dogs와 같이 대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의 소유격도 있다는 걸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영어의 대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또 소유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 왁구들로 구별해서 써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론적으로 대명사는 보호 자리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보호 자리에 쓰기 위한 대명사의 또 다른 왁구들도 따로 만들어 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건 없다고요. 여러분, 대명사를 보호 자리에 쓸 때는요. 그냥 원래 왁구인 이 형태들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복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보충해주는 말이라서 보호인 거잖아요. 즉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뭐뭐이다 또는 뭐뭐인 상태이다 라는 걸 보충해서 구체화시켜서 말해주는 거니까 보호 자리에는 거의 대부분 그 실체를 분명히 명시하는 일반 명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보호 자리에 대명사가 나오는 문장은 거의 접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대한 대명사의 다른 왁구를 만들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복격이라는 개념도 용어도 없는 게 맞는 겁니다. 다만 특이한 점 하나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it's me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it's I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더 풀어보면 it is I이니까 I 자리는 보호 자리죠? 방금 배운 대로 보호 자리에는 원래 있던 형태 그대로 쓰는 거니까 I를 쓰는 게 맞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It's I, it's he, it's she. 이 문장들이 원래는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영어 사람들은 it's me, it's him, it's her 이 문장들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자료 찾아보면 이 문장들은 문어체에서 쓰이고 격식적인 표현으로 현대 영어에서는 오히려 딱딱하고 어색하게 들린답니다. 반면에 이 문장들은 구어체에서 쓰이고 캐주얼한 표현으로 현대 영어에서는 오히려 거의 이 문장들만 쓴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역사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냥 제 추측으로요. It's I 하면은 별로 길지도 않은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왁구인 I가 뒤쪽에 있으니까 뭔가 불안해 보였을까요? 그래서 주어 자리 왁구보다는 주어 자리 왁구가 아닌 이미 만들어 놓은 목적격 me, him, her를 갖다가 또 재활용을 해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나 이에 대한 그럴싸한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른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표에서처럼 헷갈리지 말라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소유격의 형태를 각기 달리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이상하게 자리값에 따라 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쓰고 있는 게 발견이 되죠. 여기 밑줄 친 대명사 you, her, it, 또 관계대명사 which 또 이 표현은 없지만 관계대명사 that도 있죠. 얘네들은 왜 구별 안 하고 똑같이 쓰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영어는 세상 단순하게 생각하라고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각기 다른 형태로 구별해서 쓰는 당연한 이유가 뭐라고요? 헷갈리니까 다르게 쓴 겁니다. 자, 그럼 그냥 똑같이 쓴 이유는 뭘까요? 헷갈려서 다르게 쓰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안 헷갈리니까 안 다르게 쓰는 거지 뭐예요? 그냥 순수하게 초딩스럽게 생각하면 영어는 답이 다 나옵니다. 예문을 들어 I love you 에서와 같이 목적어 자리에 그냥 원래의 형태인 you를 썼죠? 만약에 구별을 하자고 했다면 저 같으면 I love you과 같이 you이라는 다른 형태를 따로 만들어 냈을 것 같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you, 너라는 존재는 바로 나라는 존재랑 가까이에 있던 멀리 있던 중간에 뭐 끼지 않고 맞다이, 다이다이로 직접 얘기할 때 너, you라는 단어를 쓰죠. 다시 말해 you는요 하든 당하든 그 행위에 대한 당사자라는 겁니다. 당사자. 그러니까 you라는 단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인지 당하는 사람인지 모르거나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요. 그죠? 즉 똑같은 형태인 you는 어디에 갖다 놓고 써먹어도 그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죠? 그 다음 여기 it도 잘 생각해보면 대명사 it은 그냥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시기 주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 주어인 가주어 따위로도 쓰이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갖다 쓰는 존재감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나 다른 형태로 구별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또 여기 her를 목적격 자리하고 소유격 자리하고 형태를 구별하지 않았는데 이건 제가 좀 궁금하네요. hers 하니까 발음하기가 껄쩍지근했을까요? 아무튼 새로운 문법적 요소를 만들어내기 싫어하는 영어 사람들은 her를 써도 헷갈리지 않으니까 굳이나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았을 겁니다. 관계대명사 which 또 that도 다 마찬가지 이유였을 거고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의 격에 대해서 대명사를 다른 자리에 썼을 때의 다른 형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또 보셨다시피 영문법이라고 정리해놓고 설명하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그냥 당연한 원리로 이해가 쉽게 되는 것들이라는 걸 앞선 시간들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고 또 이번 시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뻔하디 뻔하고 세상 쉬운 영어의 원리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